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도 이제 시장 자체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강세 중심 자체가 경기 관련 쪽으로 계속해서 무게를 실어서 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부 이슈가 좀 부각이 된 업종 쪽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오히려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가 시장에서는 소폭 상승이 좀 제한되거나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이번 마디 상승 자체가 경기 관련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다음 주 만기일 전까지가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은 1%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2087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은 10조까지 다시금 맞춰지는 모습인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소폭의 매도를 하고 기관에서는 소폭의 매수를 했다가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여전히 업종별로 매수와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눠진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1%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약 330개 소폭의 매도를 했고, 누적 매수는 여전히 83,500개라는 대규모의 매수를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역시 베이시스는 약보합 정도 나타냈다는데,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쪽에서 갖고 있는 물량, 이거를 이제 다음 주 만기까지 얼만큼 청산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이 물량을 대부분은 로버를 하면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강세 기조가 강할 수가 있다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물량을 다 롤오버를 하지 않는다가 될 겁니다. 그만큼 투신이라든지 개인들이 시장에서 선물 매도를 했던 부분을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만기일날 하루에 다 소화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기 주가 들어가는 시기부터 서서히 축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세가 이어지면서 1% 상승한 743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거래대금 역시 10조 5천억으로 거래소보다 조금은 많은 거래대금을 나타냈다가 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금 거래대금이 높아졌다가 됩니다. 외인은 소폭의 매도를 했고 기관도 역시 소폭의 매도를 했다가 되지만,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보면 중국 증시는 이제 그 전날에 2%대의 강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중요 마디였었던 2,900을 돌파한 만큼 어제 장중에는 디지털을 받는 흐름 정도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0.2% 정도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우선은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이 부분을 건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미국산 대두 이런 거를 이제 수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언급도 뉴스도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다시 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온다가 되면서 정책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진다가 됩니다. 그다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의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경제 회복 자체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악재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보다는 경제활동 자체가 회복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0.59에서 1%라는 상승을 나타냈다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기술주보다는 다우지수라든지 S&P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유럽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미증시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고요.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는 그 상승이 조금은 작은 모습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서부터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딱 보게 되면 미증시보다는 오히려 신흥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쪽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겠죠. 우선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유국들이 이제 감산을 그대로 연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연장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높아졌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 역시도 36불선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 그래서 업종별로는 운송이라든지 원유 서비스, 자동차 부품, 화학, 반도체, 금융, 철강 같은
경기 관련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는 부분은 언택트 관련이 그만큼 상승을 뽑지 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제 2.44% 상승한 56.2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고, 변동성 지수는 여전히 하락세가 좀 더 나타났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원달러율도 역여환율에서는 이제 1220원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어제 시장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거래소에서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라든지 대형과 중소형 거의 대부분이 다 1%대 전후의 상승을 보여줬다가 되는 모습인데, IT 쪽에서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금융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5%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가 되고, 그 다음에 보험도 이제 실질적으로 손해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향후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 손해보험률이 개선된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역시 4%대 강세를 보였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증권 역시 이제 21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가격대가 왔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는 부분 역시 증권의 강세가 이어졌다 되고, 자동차는 이제 5월달 차량 판매가 나왔었다. 4월달보다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역시도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온다는 기대치가 형성되면서 역시 강세를 띄었다가 됩니다. 정유학에서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되었고, 이제 철강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누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SOC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선박 관련해서 LNG선을 대규모로 수주했다는 부분이 이제 후판이라든 이런 쪽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같이 형성되면서 최가 역시 2%대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조선기계 쪽, 특히 조선이 어저께 급등세를 많이 나타냈다는데, 조선에서 역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도 마찬가지로 SOC 투자라든지 이제 카타르에서 발주하는 또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 되겠죠. 반면에 서비스업이라든지 제약, 이제 어떻게 보면 언택트 관련 쪽인데, 이쪽에서는 상승이 제한되거나 소폭 약세로 마감되는 모습이었고, 의료 쪽과 유통 쪽에서가 소폭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자, 업종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앞전에 이제 KLS 기계 장비,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조선 업종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나,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따가 제가 전체적인 종합주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고 1차 상승까지가 약 19거래 동안에 41%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주가가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1차적으로 나왔던 그런 구간이었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19거래인 5월 18일까지가 이제 1.7%의 상승,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제자리를 보였다. 이렇게 된 게 있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나서 그동안 숨고르기를 동일한 시간을 보여줬다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넘어가는 과정에 나오려면은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되겠죠. 그래서 그 모멘텀이 실제적으로 중동에서의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나야지 카타르에서 발주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가 강세를 띄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단자에 넘어갔다 되고,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가 이 중간에인데 추가적으로 상단자리, 추세의 상단자리와 그리고 이제 작년과 올해 초까지 바닥을 만졌던 자리 때까지가 추가적으로 열린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 한 12거래 동안인데 이제 어저께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한 20.6%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상단 기본 목표치까지 다 왔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조선주를 산다라는 관점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갖고 있던 조선을 차익 실현을 일부 하는 것이 맞는 자리가 되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업종 지수가 20% 넘게 올랐다는 얘기는 종목별로는 많이 올라간 것은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상승, 조정, 상승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N자형 마디폭을 거의 다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 역시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고가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고, 그러고 나서 19거래 동안에 역시 26%라는 상승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스를 조금 더 넓게 만들면서 그 다음 19거래 동안에 2% 정도의 조정을 보였다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박스를 돌파 흐름과 안착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여준다 됩니다.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어떻게 들어왔었냐면은,
실제로 경기 활동이 재개된다라는 그보다는 실제로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결국은 시장에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부분이 금리 인하는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이 시그널이 오히려 강세로 연결되었고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서 결국 배당주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세를 이끌었다 되겠죠. 그래서 약 12거래 동안에 20% 가까운 19.4%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다는데 은행 같은 경우 아직까지 기본 박스권 마디라든지 N자형 상승폭 마디가 좀 더 남아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을 보인다 할 때가 일부 차익 실현의 목표치가 된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도 역시 급락을 하고 나서 19거래 동안에 34%라는 상승을 하고 나서 그건 마찬가지로 19거래 동안에 약 4.6%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하고 나서 박스권에서 조정을 좀 더 깊게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었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박스권 상단 넘어가고 기본 마디폭 박스도 넘어갔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는 약 12거래 동안에 17% 정도 상승이 나왔다 됩니다. 다만 N자형 상승폭 마디가 앞전에 매물의 빈 자리와 그리고 작년과 올해 저점을 만들었었던 2월 달에 저점 자리 때 이 라인 때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동차가 상승폭 마디가 좀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기 관련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실제로는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는 부분이 더 초점에 맞춰지는 것이고 하반기 들어서는 확연하게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결국 5월달 차량 판매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그 모멘텀이 강세를 끌고 간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수급 잠깐 보도록 하죠. 어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현대차를 가장 많이 샀다가 되는 모습이고 그 외적으로 이제 보험 회사인 삼성화재, 그다음에 기아차라든지 삼성생명, 그러니까 자동차와 보험이 동반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은행도 같이 들어왔고요. 포스코 같은 철강도 동일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경기 관련을 많이 샀고 그다음에 배당 투자 관련된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 업종도 동반 매수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반면에 매도를 했다라는 쪽에서는 우선 하이닉스가 매도가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다음에 세트류라든지 네이버, 세트류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가 된다. 결국은 제약바이오 인터넷이라는 언택트, 그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 쪽에서가 오히려 차익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 외적인 조선주에 대해서도 매도가 나왔는데 역시 차익 실현의 관점이 나타났다 되고 CGN 같은 진단키트 관련 쪽도 역시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은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수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로 들어온다는데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그 다음에 많이 샀다는 것이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 기업은행 같은 은행주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와 그리고 금융 이쪽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포스코 같은 철강도 동반 매수가 일부 들어왔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에서는 비슷한 양상인데 요 근래 기간에서 카카오에 대한 매도세 이어진다는 부분 변동이 없고요. 한국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지주,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같은 조선주에 대해서 역시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가 됩니다. 역시 네이버도 역시 동일하게 매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기간에서는 언택트 관련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주로 나타나고 2차 전지와 그리고 어저께까지 급등세를 보인 조선에 대해서가 차익 실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 시장에서 올라갈 때마다 이제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수 자체는 상승의 수가 지속이 된다는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시장이 무너지고 나서 바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거래소가 상승세를 보였던 날짜가 3월 23일 바닥부터 4월 17일까지 약 19거래 동안에 지수 자체가 29%라는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낙폭과대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었기 때문에 전 업종, 전 종목이 비싸게 동반해서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7일부터 5월 18일 동안 계속해서 한 달이 넘는 시간에 박스권을 보여줬다 된다. 역시 19거래 동안에 지수로는 약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투자자라든지 시장 기관이라든지 많은 애널리스트라든지 이쪽에서가 시장에 의해서 꺾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때가 변곡이었는데
1차 상승을 하고 2차 행보를 했기 때문에 3차에서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을 가졌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자리가 변곡해서 위쪽으로 연결된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어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19일 마디가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상방 포지션을 강하게 잡고 왔었고, 기간에서는 손절할 수밖에 없게끔, 쇼커브를 할 수밖에 없게끔 몰려진 그런 모습에서 경제활동 자체가 재개된다는 부분이 결국 모멘텀이 된 거고, 코로나 자체가 중간중간 재확산된다라는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크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어느 정도 확산된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관련이 모멘텀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예상하기로는 시장에서 지금의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은 다음 주 만기일 날은 전후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대충 지수로는 약 2180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제 상승 쪽에서 마디를 보게 되면 상승 마디, 조정 마디, 그리고 상승 마디를 뽑게 되면 그 다음에 조정 마디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런다. 이렇게 될 경우는 추세 자체가 앞전에 1차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올랐었던 이 두 번째 추세 라인대를 지지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빨리 내려오느냐 천천히 내려오느냐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지수착오로는 약 2030포인트 전후까지는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윗자리를 뽑은 만큼 조정을 뽑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물론 앞전 같은 어마어마한 큰 폭의 조정이다, 이런 부분은 없다 되는데, 어느 정도 5에서 7%라는 조정만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빠지는 종목은 15에서 20%까지도 빠질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덜 빠지고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군들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는 주의를 좀 하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1인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미 목표 수익은 다 달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번 마디가 다음 주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한다는 관점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한 2, 3주 정도 시장을 관망을 한다라는 전략을 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거를 한 번에 정점에서 청산을 한다, 매도를 한다, 이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관점에서 이번 주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4월 17일부터 5월 18일 그 지수가 행보를 했었던 박스권을 보였던 이 시기에서는 특징 자체가 코스닥이 강세를 띄었었고 경기 관련은 시장에서 오히려 약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반면에 가장 강세를 많이 띄었던 것이 실제로는 음식료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그리고 제약 이런 쪽에서가 주로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그래서 내수 관련까지도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주로 언택트가 강세를 띄었다 된 것이고, 반대로 경기 관련 같은 경우는 1차 상승하고 나서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과 여러 가지 재확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반반 어느 정도 우려를 표명한 구간에서는 경기 관련주가 약세대의 흐름이 그래서 나타났던 거죠. 근데 이 구간이 서서히 이제 경기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재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서서히 좋아질 거다, 이런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5월 18일부터 아직까지 마디 일수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12거래 동안에 지수가 자체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7% 상승하는데 대형주가 조금 더 소폭 우위를 차지했다가 되는 모습을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고, 은행 같은 경우가 한 20% 가까운 상승했었고, 증권, 자동차, 그 다음에 소재 관련된 화학이란 철강, 조선, 건설, 이런 항공형 같은 산업재 이쪽에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이 20%, 적게 올라온 것이 10에서 15%로 지수 대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가 이쪽이 중심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중심이 됐다는 측면에서 나머지 쪽에서도 빠지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언택트 관련된 그 외적인 쪽에서가 상대적으로 상승에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4월 17일과 앞전에 지수가 한번 박스권을 보였던 이 시기에는 언택트가 중심으로 강세 띄었었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는 이 경기 관련 쪽에서가 강세 띈다가 되겠죠. 그러면 양쪽을 보게 되면 결국 키 맞추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앞전에 이제 상승을 뽑았던 쪽은 상승이 제한되거나 오히려 상승이 없다가 된 것이고요. 반대로 시장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 못했던 쪽과 경기 관련 쪽은 최근 들어서가 상당히 강한 구조를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크게 낙폭이 떨어진 다음에 기술점 반등 일자를 하고 어느 정도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언택트, 그 다음에 한 달은 경기 관련,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승을 다 뽑고 다 한 번 더 뽑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휴식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하고 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 시장에 대해서 다시 움직이는데 결국 그 시기는 하반기 들어가기 초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때가 이제 경기 관련이 아무래도 좀 더 위를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조정을 받을 때 차익 실현이 어디가 더 많이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은 나타날 텐데 이때는 이제 언택트라 이쪽이 좀 더 조정을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도 역시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죠. 자, 대형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지수도 시장에서 19거래 동안에 26% 상승, 그 다음에 19거래 동안에 강보합,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마디들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약 8.2% 정도 됐고 대략 현재 자리가 5% 정도는 남아있다. 4에서 5%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빈축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림이 틀리죠. 코스닥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지속적으로 뽑았었기 때문에 1차 상승이 43%, 2차 상승이 8%,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도 7%대, 8%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데 차이는 뭐냐면 거래소하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2차 조정을 봤을 때 추세 라인 때까지 조정을 받는다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앞전부터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대를 이탈하는 과정이 나타날 때가 조정폭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까지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이번 주까지 상승 추세 지속된다는 거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 2100포인트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 주 2100포인트 전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 라인 때 넘어갔다가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것은 더 코스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택트가 점점 약화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차익 실현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거는 지수가 역시 약세 뛸 때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 관련된 쪽에서가 좋은데 현재 어떻게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시장에 대한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순환장세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비슷한 성격이긴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크게 나눠졌다는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신흥국의 상대적인 강세 국면, 국내 증시도 수급이 계속해서 좋아진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변곡은 국내가 다음 주가 되는 거고 미증시라는 이쪽은 그 다음 주가 되겠죠. 그래서 관심 쪽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이제 조선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승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쪽에 시총상의 IT와 자동차 건설, 철강이라든지 해운 쪽 이런 쪽이 아직까지는 시세 마디폭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을 신규로 공략한다면 이쪽을 공략하는 것이고 그 외적인 쪽은 하나씩 이제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차익 실현 좀 하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상승 추세가 좋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한 번도 빠진 거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시장에서 올라갈 때 미리 대비하는 것이 투자 전략으로서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차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